등교에 늦었다는 부조리. 아이고. 다시 한번 우리 만두님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앳햄. 그래서 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만화를 몇 개 가져와서 그때 그 작품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앳햄. 웨딩 피치. 사실 그때 웨딩 피치랑 세일러문이 방영한 날짜나 사실 연재한 날짜는 조금 달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근데 피치 팬이랑 세일러문 팬이 갈릴 정도로 약간 뭐랄까 종파를 형성을 했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웨딩 피치가 유행하고서 처음 제가 겪었던, 우리 세대 오타쿠가 겪었던 일은 굿즈라는 것을 샀다는 거죠. 또 굿즈를 샀다는 것 중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최애 굿즈를 샀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데이지를 좋아하면 데이지봉을 샀던 거고, 피치를 좋아하면 피치봉을 샀고, 릴리를 좋아하면 릴리봉을 샀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냥 웨딩 피치 뭐 가방 그렇지.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치. 그게 아니라 내 최애 픽에 맞는 굿즈를 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역할극을 할 때는 이제 그걸 들고 있으면 내가 그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때는 제 기억에 릴리가 제일 픽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그때는 말괄량이 여주인공보다 약간 서브 여주인데 좀 더 뭔가 아가씨 어른스럽고 느낌. 약간 맞아. 오조상 느낌의 그런 역캐들이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릴리가 제일 지명도가 높았고, 데이지가 좀 보이시한 편이어가지고 데이지 픽이 좀 찍었는데 전 데이지 픽이었습니다.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라고 하는 유명한 짤도 피치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최애 굿즈를 처음 사는 경험을 웨딩 피치 때문에 우리는 해보지 않았을까. 시작부터 엄청 반가워요. 네, 반갑죠. 세일러문인데요. 세일러문도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지대한데, 당시에 고양이 로망이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접한 일본 애니의 고양이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사실 이후에 우리가 아까 뭐 트위치에서 방송했던 뭐 디지캐럿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끼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뭐 미수의 세상에 나온 파피푸페포라든지 고양이는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 오타쿠들이 높은 확률로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일본 애니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로망이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 고양이가 말하길 바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도 이때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 코가 샤베따의 시초. 저거지. 내 코가 샤베따. 그리고 실제 작가분의 어떤 이상형이자 실질적인 남주인 레온이 굉장히 비리비리한 남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장미 꽂으면서 등장하지만 세일러문 일행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네, 진짜. 장미 꽂을 때 말고는 장미를 꽂을 정도면 스트렝스가 굉장하다는 얘긴데도 한 번도 제대로 도움이 된 적이 없고 항상 뭔가 이렇게 공주님 안기 당하거든요. 마치 라이 토가시처럼. 그런 남자도 멋질 수 있다. 뭔가 마초 계열의 남자가 아니라 저런 도련님 계열의 남자도 굉장히 섹시하다라고 하는 느낌. 오히려 납치당하죠. 맞아요. 여주가 납치당해서 턱시도 가면이 구하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턱시도 가면이 납치당하고 여자들이 구하러 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젠더 감수성 풍부한 만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제목이 세일러문이잖아요. 왜 세라봉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입고 있긴 해요. 지금이는 딱 이거부터 완전 세라봉에 꽂혔는데. 근데 그러고 보면은 세라복이 뭔지도 몰랐는데 은연중에 알게 된 게 세일러문인 것 같기도 하다. 네, 핵심 요소 다 들어가 있네, 제목에. 음. 세일러문. 근데 저게 세라복이라는 건 몰랐어. 심지어 제 이름, 주인공 이름이 세라인데도. 제 이름 세라거든. 어쨌든. 카캡체입니다. 카캡체는 이제 클램프 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애니메이션인 동시에 어쨌든 애니사나 만화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작품임이 자명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영향은 올 러브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에요. 되게 딱 보기만 해도. 네. 사실 모든 사랑의 존재. 체리와 샤오랑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표면적인 사랑의 형태일 뿐이고, 도진이와 청명이의 사랑, 지수의 체리에 대한 거의 얀델급의 사랑은 사실 서브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봤을 때도 뭔가 좀 대단하다, 뭔가 좀 미묘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올러브를 표방했던, 이것도 굉장히 젠더 감수성 풍부한 작품이었죠. 네. 그리고 사실 BL은 이때도 흔하지는 않았지만 덜어 있었어요. 근데 GL은
GL은 진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백합이라고 하고 장르가 백합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그냥 헤테로 러브에다가 GL을 끼워 넣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히려 터부시 되는데 이때 이 지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베르사유의 장미인데요. 보이시한 언니의 멋짐을 알아버렸죠. 사실 베르사유의 장미 이전에도 약간 남자 같은 역캐는 좀 있었을 거예요. 혹시 뭐 슬레이어즈의 리나도 특별히 막 여성스러운 캐릭터는 아니었고 굉장히 강한 캐릭터였는데 어쨌든 남장 여자가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전투력도 누구냐 그 남주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오스칼과 뭔가 그 프랑스틱한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오스칼이 맨날 칼싸움에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칼이 역캐인 줄 몰랐던 여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워낙 멋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엘리자베스 B도 오스칼을 거의 약간 사랑에 가깝게 뭐랄까 흠모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돼서 어쨌든 나중엔 남주랑 슬프게 안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때 보이시한 언니의 멋짐을 알게 된 작품이 아닌가. 이거 덕분에 프랑스 역사 공부했어요. 프랑스어 공부하신 분, 프랑스 역사 공부하신 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 사는 장터 같은 거 열렸던 거 아세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희 때 있었는데 아하, 대전만 그런가요? 있었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정통신문에다가 살 수 있는 책 목록을 적어서 부모님한테 보내요. 가격이랑 같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부모님한테 가져가면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책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줘서 보내면 애가 거기서 책을 사는 건데 그때 엄마가 베르사유의 장미를 사라고 했어요. 상하권 세트였는데 그 만화책은 아니고 소설인데 애니 장면이 사파로 들어간 소설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엄마가 프랑스 혁명을 딸이 공부하면 좋겠어서 베르사유의 장미를 사라고 보냈는데 그때 내가 뭐지? 드래곤볼을 샀나? 만화책을? 하여튼 그래서 베르사유의 장미 상하권을 사려면 10,000원으로 5,000원 두 권 샀어야 되는데 7,000원대는 다른 책을 사가지고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영혼기병 라젠카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본방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OST만 알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네. 이거 진짜 개 망작이거든요. 이거 본방 본 사람이 있나요? OST만 알아.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오타쿠들이 뭐랄까 한국 더빙이나 한국 OST는 좀 별로지 원작에 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라젠카가 그거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완전 넥스트가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원작보다 훨씬 멋있어요. 명탐정 코난인데요. 제가 굉장히 명탐정 코난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코난도 그렇고 김전일도 그렇고 셜록 홈즈도 그렇고 굉장히 탐정이라는 직업을 오해하기 쉬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거의 뭐 흥신소 같은 건데 여기서는 약간 뭐랄까 뭔가 작동하는 법 권력 같은 느낌이잖아. 사실 뭐야 이거 판결부터 사법 제재까지 한 번에 하잖아요. 범인 검거까지 현장에서 해버리니까 약간 탐정이란 직업은 과연 뭘까?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건 분립이어서 사건쯤에 탐정이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약간 탐정이란 직업을 동경하게 만들죠. 저희 때 코난 유행해가지고 탐정 장래희망의 탐정 쓰는 탐정 사람 진짜 많이 적었어요. 꽤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 올해인가 내년부터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사법 탐정이 가능하다고 오, 하더라고요. 수기회장. 여러분 이제 코난이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코난. 이제 탐정 뭐지? 그 자격증 학원 이런 거 생기겠네. 탐정학원. 탐정학원. 탐정 큐. 어쨌든 탐정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오해하게 된 작품이죠. 원피스인데요. 아. 저 개인적으로 좀 빡치는 지점이 너 내 동료가 되라를 아이가 아니라 이 모음 아니지 홀소리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 내 동료가 되라는 아이자고요.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일반에 더 오류를 퍼뜨리게 된 주 요인이 저는 원피스라고 생각해요. 아 코믹스에 잘못된 그걸로 코믹스에는 똑바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아. 짤방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쓰였고 이거를 이제 마케팅 업체들에서도 별 자각 없이 그냥 써버리게 되면서 너 내 동료가 되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저는 굉장히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반 남자애들이 직원이라고 외치면서 수시로 애들한테 손가락을 쑤시고 다니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게 있는데 왜 하필 직원인 걸까? 나 그게 모르겠어. 궁금해. 원피스는 되게 통탄할 것만 남겼네요. 굉장히 통탄할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근데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그 직원으로 불리는 그 여러 그 뭐지
특권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인데 애들이 그렇게 자꾸 직원을 꼭 여기 있잖아요. 여기 쇄골 사이에 여기 직원 이렇게. 하긴 뭐 나온 얘기처럼 고무고무 총난타 같은 거를 실제 한다면 약간 좀 이 녀석 고무고무 총난타 하면은 좀 근데 뭐 물론 네. 그 뭐지 딥하게 들어가면은 고무고무 총난타도 맞았어요. 그렇지 네. 그렇게 아, 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원을 많이 가볍게 했을 뿐이지 고무고무 다 총난타를 맞췄군요. 안 맞은 건 아닙니다. 네. 직원이 전에도 한번 유행했었어요. 전에 지금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지금도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다시 유행하나요? 다들 이제 하는 말 중 하나가 직원 마렵네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직원. 하여튼 직원을 많이 시청자분 말씀에 따르면 람각은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직원 아니냐 이런 네. 반응도 좀 있네요. 걱정 마세요. 람각도 많이 맞았어요. 진짜 아싸들은 저런 것도 못 맞아봤다. 그렇지 아싸들한테는 직원 안 때리죠. 어쨌든 이런 작품이고요. 근데 뭐 조금 있으면은 완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안 믿어요. 블리치는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군요. 네, 뭐 또 완결 놔준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다고나 할까. 네, 우리 만신 쿠도 선생님께서 원나블에서 쿠보 선생님.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원납을 이제 원밖에 안 남았어. 원. 블리치는 사랑한 만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많이 사랑했었거든요. 울지 않을게요. 차드의 영감이 사라졌어. 전투력 측정기 차드. 아니 차드는 근데 진짜 억울한 게 강한 캐릭터인데 강해져서 나타날 때마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고 묵살을 당하는 역할을 한 7, 8번 해요. 그래서 빡치죠. 강철의 연금술사인데요. 이거는 뭐 만화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음과 동시에 사실 생각해보면 연성한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오타쿠판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림 그리거나 글 쓰는 사람, 2차 창작을 하는 사람은 연성러, 보기만 하는 사람은 구독러라고 부르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오타쿠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쓸데없이 알게 된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연성입니다. 사실 이 이전에는 뭐 연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쓸 이유도 없었고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화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지 뭔가 이런 판타지적인 일이 아니었는데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용어가 강철의 연금술사 때문에 생겼습니다. 지금 강금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뭔데? 에드워드 진짜. 아손데 에드워드 아소보여 에드워드 꼭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딱 그런 것만 기억해서 뭔가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시는 건가요? 네. 사람 몸은 80%가 물이죠. 어쨌든 네.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어쨌든 아키라인데요. 아키라는 아까 우리 그 사전 토크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 있지만 사실 일본 버블의 총지편 같은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좋은 작품들도 많이 봤고 좋은 연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도 있는데 당시에는 아키라 이 포스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포스터였다고 해요. 맞아요. 네, 이런 구도라든지 쿼터뷰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구도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회고하는 실제 작가나 감독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데즈카우 사무가 애니메이션을 빨리 뽑기 위해서 1초당 몇십 프레임이 들어가던 그 프레임 수를 많이 뺐대요. 그걸 말하는 기법도 있는데 아키라에서는 그거를 다시 좀 복원을 해서 1초당 20프레임 정도의 그림을 쓰고 실제로 인력도 많이 투여해서 그 당시 돈으로 100억 원 정도 제작 예산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작품 때문에 뭐 오타쿠가 되신 분들 혹은 뭐 작가나 감독이 되신 분들 또 2세대, 3세대 작가나 뭐 감독들을 탄생시킨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해서 한 번쯤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키라를 넣었고요. 저는 만약에 아키라 실사화를 일본에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짜 지금 밀항해서라도 반대 시위할 겁니다. 안 돼, 절대. 이것만큼은 할리우드에서 해야 돼요. 네. 솔직히 웃긴 게 뭐냐면은 아키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화 원작이 너무 좋고 애니메이션도 망쳤다고. 그렇죠. 아. 그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사실 나우시카 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키라 만화책도 좋으니까 지김님은 한국의 미랑한 일본인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돌아간다고요. 집에 간다고. 돌아간다고. 네. 돌아가서. 네. 슬램덩크인데요. 사실 안 보신 분들 꽤 많아요. 워낙 옛날 만화기 때문에. 근데 이 장면은 다들 아셔요. 이거랑 뭐지? 왼손은 거들 뿐이랑 나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뭐 사실 저 이런 거. 농구가 하고 싶어요. 네, 뭐 아,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 짤도 있죠. 선생님은 포기하면 뭐지? 편해. 포기하면 편해. 그것도 그렇고. 사실 슬램덩크는 몰라도 이거는 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또 알 수 있죠. 농구가 하고 싶어요도 그렇고. 그러나 이 사진이 더 유명하죠. 그러나 그렇죠. 이 사진이 너무 유명해서 사실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한테 굉장히 저기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장면이기는 한데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면 좋아요. 저도 너무 명작은 부담스러워서 안 보는 타입인데 슬램덩크는 보고 후회 안 했어요. 네. 이노우에 작가님 작품이 다 좋아요. 슬램덩크도 좋고 베가본드도 좋고 아까 그 드래곤볼 얘기하면서 드래곤볼은 액션씬에 동선이 보여서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슬램덩크 작가님 작품도 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만화여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헌터헌터인데요. 천재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실 이레라 토가시 짤의 그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 특히 이레라 토가시 짤에서 많이 나오는 배경 다 날려버린 그 곤충편 장면들 있잖아요. 아마 이 단행본에서였나 다음 단행본에서였나 나올 텐데 그거를 단행본으로 봤을 당시에는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아 맞아요. 네. 정말 나쁜 놈이에요. 너무 천지여서 네. 그렇게 해도 너무 납득이 되게 만들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짤로 하는 걸 보고서 좀 심하긴 했네. 그리고 실제 그 잡지에서 연재했을 땐 조금 더 심했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난 그냥 의도한 건 줄 알았지. 그렇죠. 예. 되게 잘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날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의미심장한 장면에서 배경을 다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천재예요. 토가시는 천재고 변태 취향이 생겼다는 뭐냐면 이 캐릭터들의 면면에 오타쿠들의 변태 취향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히소카라든지 히소카 말고 만화사에서 고추의 집중선을 그린 사람이 있었을까 또? 아 그런 맥락으로? 아 그런 맥락이요? 아니 히소카도 그렇고 사실 주인공인 곤도 멀쩡한 놈이 아니에요. 제 동공 비우고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갈 건데? 약간 이러면은 곤도 약간 좀 마탱이 가안내고 키라가 그나마 좀 사람은 많이 죽였을지 몰라도 애가 좀 정상적이고 크라피카도 멀쩡하지 않고 여기 멀쩡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광기 어린 좀 마이너 계열의 취향인데 메이저로 올라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변태 취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은 단장도 이상하고 여단 애들도 면면이 다 이상하거든. 다 변태 취향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애가 정상이라고. 사람은 그나마 곤보다는 키라가 정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맑은 눈의 광인이라던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곤 이상해요. 아즈만가 대왕이랑 정글은 언제나 맑은 네 흐림인데요. 사회 악 같은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오타쿠들이 많이 욕을 먹었어요. 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보고 나면 자연히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러고 다니게 돼요. 불풀선 간지 우와 이거 진짜 솔깃솔깃 같은 느낌이.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게 돼요. 오 무섭다 역시. 진짜. 그 추억이 떠올랐어. 중고등학교 때 보면 맞아,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런 캐릭터 꼭 있어요. 네. 오이 불풀상 어제 그거 봤냐 등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만화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쯤에. 와 무서운 만화요 정말. 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우리 오타쿠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망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아즈만가 대왕의 오사카랑 정글은 언제나 하레와 구의 구가 그랬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들. 아까 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개그 만화 중에 지금 다시 봐도 괜찮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즈만가 네. 대왕 재밌지. 충분히 옛날 거면서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아즈만가 대왕은 확실히 취향 타요. 이거 보고 전혀 재미없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유미는 맨날 가운데 있는 안경, 맨날 체중계에 올라가는데 체중계에 올라가서 안경 벗잖아. 그게 사건 만화잖아. 오늘 살컷 만화니까.
아즈만가다행 전권이 4권인가? 밖에 안 될 텐데 어쨌든 오사카 귀엽죠. 귀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만화 그 오타쿠를 따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리는 게 안 뭐라고. 귀여워. 우리가 이걸 이걸 따라. 따라하는 게 안 귀여우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 아까 트위치에서만 말했구나. 나의 외관을 생각하지 않고 저 행동 양식을 따라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 아, 그 디지캐럿 때 디지캐럿처럼. 디지캐럿은 그래도 되지. 나는 안 돼. 디지몬 어드벤처인데요. 볼레로만 들으면 이게 아세요? 따라라라라라단 따라단 아, 그래요? 이거 잘 안 봐가지고. 강해지는 느낌 아니에요? 슬픈 장면인가요? 따라라라라. 이게 극장판에서 볼레로가 나오면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아. 일기 극장판에서.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디지몬 어드벤처 TV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노래인데 이 볼레로가 극장판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쓰이면서 디지몬 일기 어드벤처 극장판이고 완전 현실 세계로 와서 맞아요, 나온 거니. 맞아요. 아, 맞아요, 얘네가 맞아요. 얘네가 어떻게 하다가 선택받은 아이가 되었는가라고 좀 하는 그 프리퀄. 프리퀄, 예, 프리퀄을 다뤘던. 네. 트라이는 없습니다. 그게 뭐죠? 아, 네. 디지몬은 트라이 같은 거 없어요. 어드벤처 옛날판 재밌었고 최근에 리메이크된 거는 평이 하도 안 좋길래 아예 보진 않았습니다. 갓겜 사이버 슬루스 하세요. 디지몬 세계관이 차라리 그게 트라이보다 낫다. 세계관의 이식은 훨씬 잘 된 것 같아. 네. 트라이는 없어요. 물론 플라이도 유명하지만 플라이는 그렇다. 근데 그리고 플라이도 우리나라 판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 판은 무반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하고서 부른 다음에 시작하는데 그게 훨씬 멋있어요. 일본 판보다. 탑블레이드인데요. 오타쿠 완국의 일대 혁명을 가져온 작품인데 나는 맥스 현모가 있었어. 저도 맥스 현무. 진짜? 저게 제일 세요. 그렇구나. 실제 세요? 그 맥스 현무는 네. 축이 볼 베어링으로 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묵직해. 도는 양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맥스 현무가 있었고 지금 저 맥스는 눈 걷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공 팽이가 제일 약했던 건 기억나. 맞습니다. 이래저래 주인공 팽이가 제일 약했고 저 세 번째 팽이도 괜찮았던 것 같아. 이 날개가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슛 아까 그 우리는 챔피언 얘기하다가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우리는 챔피언 얘기하다가 학교 문방구 앞에 그 미니카 트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배틀을 했다고 했었는데 탑블레이드 유행할 때는 이 탑블레이드 맞아요. 팽이 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고슛하고 노는 게 유행이었고 제일 제일 원시적인 게 이 네모나는 거에 이거 땡기는 거였고 나중에 이거 쏘는 것도 나왔어요. 총으로 건으로 쏘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 쾅 쏘면 팍 도는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 지금이 초등학교 때는 책가방에 책을 안 넣고 다녔어요. 책가방에 그 팽이 판이랑 이제 내 팽이 세팅 그리고 이거 손잡이 요거 딱 챙기면 책가방이 하루치 끝났습니다. 이거 길이 따라도 또 파워가 달라. 너무 짧으면은 이게 질 돈다고 좀 길어야 되는데 요새는 베이블레이드 맞아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지. 맞아 슈터랑 와인더라고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나중 세대는 이제 바쿠간 갖고 놀고 베이블레이드 갖고 놀고 한다고 하던데 우리 때는 탑블레이드였다. 포켓몬스터인데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맨 처음 나왔던 151마리도 다 외웠었고 그 다음에 골드 버전의 253마리인가요? 또까지도 외웠었고 그 다음부터는 전 못 외웠어요. 그 다음에 전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요새 애들은 다 외우지 않을까? 소영이 보니까 잘 외우던데 이름? 저기 병건이 형 딸내미? 지금은 타노스 당해서 반이 없어졌어요? 그 소드실드에서 다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마 이번 확장팩 계속 나오면서 계속 추가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켓몬스터를 외울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았어요. 띠부띠부실. 띠부띠부실. 띠부띠부실 다 모으는 그때는 진짜 광기였던 게 빵 버리고 띠부실만 가지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나 옆에서 빵 받아 먹었는데 어쨌든 띠부실 때문에 빵을 사서 빵을 버리는 애들 진짜 많았어요. 고우스 빵 맛있었는데 로켓단 빵이랑 고우스 빵은 요새 안 나오더라. 로켓단 초코롤 빵은 그거 계속 나와요? 로켓단이라는 이름은 아닌데 그 어쨌거나 형태의 맞아요. 빵이에요. 그 형태의 빵이. 보면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벗겨 먹는 고우스 맛있었는데 요새는 안 나오더라. 맞아. 그런 사람 이름이 벗겨 먹는 앞에 뭐가 맞아. 있었어 형용사가 벗겨 먹는 고우스. 그때 이제 나왔던 밈 중 하나가 애들이 띠부띠부씨만 모으고 빵 버린다고. 근데 그 얘기 보면은 꼭 누군가 그렇게 써. 그래? 아니 왜 빵을 버리지? 뭐 다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먹었고 넘들이 버리는 것도 달라 그랬었어. 맞아. 응. 아, 저 고등학교 때 저거 모으는 애가 있었어요. 그 나이 먹고도.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아무 취미도 없어가지고 네. 도대체 쟤는 평소에 뭘 할까 했는데 아, 사물함을 한번 딱 여는 걸 옆에서 봤는데 진짜 사물함 안에 문만이 아니라 빼곡하게 저 포켓몬 띠부띠부실이 붙어 있었어. 와. 되게 신기한 친구네. 그때부터 좀 포켓몬스터에 인식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안 좋아져요 왜? 또 그 당시에 한참 그 철제 창문 말고 샤시로 막 바꾸던 시절이었는데 그 샤시 유리 거기에다가 이거 해놓고 창문에다가 그렇죠. 이제 순서대로 붙여놓는 게 간지였죠. 151마리 전부 다. 화장대에 아직도 붙여져 있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거 아마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집에 가면은. 이 당시 어린이들 띠부띠부실이랑 글라스테코 붙여져 있는 거 국룰이었어요. 아, 글라스테코 인정합니다. 글라스테코 붙여져 있었죠 창문에. 그래서 가끔 이사 간 집 옛날 집 보면은 애들이 붙여놓은 거 있어요. 맞아요. 네. 남아 있는 거 있어요. 띠부실이나 글라스테코.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아. 2탄을 한번 해야겠다. 아. 네, 2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대 애니도 다루고 해서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에게 바통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만조님 이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